자, 오늘은 뭐 이런저런 입시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부산 교육에 대한 큰 문제가 정말 괜찮은 애들이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안 가고 타 지역으로 빠진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이 현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014년도, 12년도 그 사이에 진로진학팀 센터장을 맡았는데 그때도 한 중학교 아이들 중에 이제 우수한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이 타시도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각각 이제 울산 쪽이나 뭐 김천, 광양, 뭐 포항, 경기도까지 이래 가는데 이제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도 역시 부산에 경쟁력이 있는 학교가 없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타시도로 아이들을 진학시키는 그렇죠. 경우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계속 지금 뭐 10년이 넘었는데도 결국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뭐 앞에 교육감님들이 여러 번 뭐 공약을 내세우고 또 정책을 했지만은 그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기 두 아이를 키우신다 그랬잖아요. 뭐 중학생도 있고 좀 네. 고등학생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갈 때 이런 타시도로 갈 생각을 많이들 하신다면서요, 어머니들. 어떨 때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했었어요. 저도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가고 이제 부산에 있게 됐는데 아무래도 부산에서 교육을 하고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이런 모든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부산에서 과연 이게 답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일 먼저 하게 됐어요. 다들 뭐 아시다시피 부산은 노인과 바다의 도시다 이런 말도 노인과 나오고 바다. 예. 그다음에 취업을 할 만한 마땅한 기업이 없고 아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과연 부산에서 해결이 될까? 정말 제가 부모로서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도권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었어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하지 못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어머니들 생각하시는 제일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방금 때 말씀하신 이제 왜 부산에 있는 뭐 예를 통목고나 자사고를 진학시키지 않고 타시도록 하느냐. 그럼 부산에 있는 통목고나 자사고가 아무래도 경쟁력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일단 제가 과학고 교장을 했지만은 과학고는 그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어요. 네. 우리 부산에 있는 영지학교나 또 부산과학고나 부산일과학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과학고 이 생태계를 잘 알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나 이런 것들은 타시도에 비해서 오히려 높으면 높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외고나 또 자사고 이 학교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학부모들이 갈증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어 고등학교가 그러면 왜 타시도에 비해서 경쟁이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어떤 교육비 문제라든지 또는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 환경의 문제라든지 제가 볼 때 뭐 선생님의 열정 이런 거는 타시도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 지원 다만 이제 문제죠. 지원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가 이제 서울 쪽이나 뭐 인천 쪽이나 이렇게 또 타시도도 보면은 기업을 주로 끼고 있어요. 자사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한테 부담을 좀 줄여주고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산에 있는 자사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업하고 같이 끼고 이렇게 만든 자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학부모한테 부담이 되고 뭐 또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나중에 대학 진학 결과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결국 타시도 있는 그런 자사고를 선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주위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부산이랑 틀린지 그 이야기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엄마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는 부산의 교육의 한계를 사실 엄마들은 체감을 하고 있어요. 좋은 선생님. 사실은 공교육을 받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좋은 선생님 밑에서 수업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진학 상담도 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런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이 많아요. 지방보다는. 외고 같은 경우에도 거진 사립 고교다 보니까 아이들 밑에 학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러던가요? 제가 듣는 거는 한 150에서 200 정도. 그리고 또 예. 사교육비까지 하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뭐 방과후 교육비 같은 예, 거. 하면은 뭐 200 이상이 들지 네. 않을까.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경남 쪽에 있는 외고나 자서고는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가정에서 학비를 부담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식비만 주고 아이들이 이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이 아닌 경남에서 예, 예, 경남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경남보다 좀 처진다는 얘기. 결국은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교육 환경도 그러니까요. 중요하고 예. 사실은 그 사실 교육비 문제도 굉장히 돈이잖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이제 뭐 외고라든지 또 자사고가 뭔가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결국은
뭐 시에서든 교육청에서든 그죠. 좀 적극적으로 그 학교의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인근에 이제 뭐 경남 쪽에는 그렇게 이제 뭐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만큼의 경남에서 그건 지자체에서 지원을 했다는 거. 저도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그게 이게 지자체와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얼마만큼 유기적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은 그 학교 교육은 그 교육청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시와 협력해서 시에서 우리 부산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있는 데 대해서 시도 조금 높은 관심을 가져야 결국은 우리 부산 시내에 있는 학교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니 뭐 이거는 그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관심을 지금 바로 가져야죠. 그게 가져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로 이게 나와 지금 그렇게 시에서 예. 교육은 교육청에서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고정된 어떤 생각이 있어 벗어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이거 시에서 알고 있나요? 박균 시장님이 알고 있나?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고 계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이렇게 예. 지원 차이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빠져나간다는 예, 거잖아요. 예. 이게 제일 큰 문제가 그것도 수도권이면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알기도 경남 울산으로 좀 많이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죠. 결국 이런 문제 아닌가요? 원래 이제 그 울산으로 빠져 이제 유출한 것 중에 큰 게 자사고 여학생이 다닐 수 있는 자사고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데 이번에 이제 서부산권에 부일외고가 이제 전사고로 그렇죠. 이제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교육비 문제,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만족할 만한 학교가 없으면은 지속적으로 결국은 해마다 우수한 아이들 유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저번에 우리 김숙정 교육감 8년 동안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각 그 지자체별로 이 학교가 유명하다. 경남만 해도 있고 울산만 해도 있고 있게 한데 부산은 그런 얘기 어디 이름을 들어본 학교가 없어요. 그냥 야구 잘하는 학교 뭐 이런 얘기 정도. 경남고 부산고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뭐 그저 공부를 이런 통합과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야구 잘하는 학교. 예, 그냥 그래 과거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차별화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좀 그 솔루션이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모든 학교가 교육 과정이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게 돼 있다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특색 있는 고등학교 또 중학교, 초등학교를 만들고 싶죠. 예를 들어서 이 학교는 영어 교육을 잘한다. 이 학교는 스포츠 활동을 잘한다. 문화예술을 잘한다. 또는 인공지능 교육을 잘한다든지 뭔가 교육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하는 그런 명품 학교를 제가 공약에 100개를 만들겠다고 방금 이제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명품 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되게 답답한 게 아마 이 부산 시민들 알면 되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뭐 했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수도권을 가는 건 그렇다 쳐요. 되게 사실 좀 자존심 상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앞에 뭐 교육감님도 쭉 해온 것들은 주로 뭐 시범학교, 선도학교 하다가 결국 단발성으로 그쵸, 끝나고 그쵸. 했는데 지금은 그 학교가 어떤 브랜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그러니까요. 분야에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는 예를 들어 모 고등학교 이라면 야 그 학교는 진짜 아이들 문화예술 쪽으로는 진짜 제대로 길러주는 그런 학교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명품 교육과정 학교를 만드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그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내 재능과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이제 평준화 고교 평준화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이런 미래 시대에는 사실 안 맞죠. 맞지 않아요. 네. 어찌 보면 이제 폐기돼야 할 내용들인데 이게 계속 하는 이유가 또 아니겠어요. 그 나름대로 그러려면은 이제는 자기 재능과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계속 만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시도에 볼 때 부산에 가끔 저도 교육청에 듣거든요. 부산에 한번 학교를 방문하고 싶은데 소개해달라. 없잖아요. 하면은 과거에 이제 뭐 교과 교실제 할 때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산에 이제 우수한 학교가 있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소개를 하다가 요즘은 이제 뭔가 조금 밋밋해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타시도에서 진짜 저 학교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그런 학교를 그렇죠. 앞으로 만들 필요가 있죠. 지금 그게 이제 명품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 예. 공약이신 거죠? 예. 명품 학교 이제 그 특성에 따라서 특색 있는 특성에 따라서 제대로 된 학교를 예. 만들겠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보면 특성 학교라든지 통목과가 있는데 예. 거기 비해서 이게 명품 학교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계열별로 우리가 보통 그냥 특성하고 특목고 일반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런 모든 학교가 특성화고에서 나름대로 또 특화된 어떤 학교 교육 과정을
이런 학교를 이제 만들고 싶다는 건데 아마 제가 얘기했던 일반고 같은 경우에 학교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 하면은 대학 진학을 많이 시키는 학교냐, 그렇죠. 선생님들이 어떤 진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느냐, 집하고 가까우냐 이런 걸 주로 보고 선택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진로 문제, 또 재능 문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 역량 이런 거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제가 그 서울에 있는 학교들 이렇게 그 특목고를 보면 거기는 특목고라고 나누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부산만 자꾸 뭐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서울은 그냥 클래식 그러면 서울예고, 연기 그러면 뭐 안양예고 뭐 이런다든지 과학고 같으면 서울과학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특성에 맞춰서 명문 학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크게 자연스럽게 이제 예. 평준화의 틀을 약간씩 깰 수 있고 그렇죠. 학생들, 학부모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산만 아직도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일반고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죠? 이미 다른 시도나 좀 이런 데는 이미 그 방금 말씀하신 이 명품, 그죠? 명품 학교처럼 이미 나눠져 있는데 우리만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요즘은 다 K-팝이나 그죠? K-문화가 돼 있는데 사실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되게 좀 그렇게 인지도가 상당히 낮았는데 뭐 설리, 뭐 수지 그리고 뭐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와 이게 엄청난 지금 경쟁률을 하고 또 심지어는 거기가 해외에서까지 유학을 많이 올 정도까지 이렇게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특성화고 교장을 할 때 그 학교에도 연기과가 있었거든요. 아, 영상고등학교 영상에서, 예, 네. 그렇죠. 연구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뭐 아이돌이 되거나 배우가 되기 위해서 서울로 다시 전학을 가는 그런 일이 있다. 그렇죠. 이런 그런 예술이나 문화 쪽에도 경쟁이 있는 학교가 좀 부족하다는 건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조금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하고 경쟁이 있는 학교로 오히려 그 멀리 서울까지 가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꼭 거기 가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밑에 자녀가 밑에 그 작은 애가 지금 예능에 관심이 많다면서요. 네, 예능. 그러면 지금 중학생이라 그랬죠. 네, 네. 그러면 참 고민 많으시겠어요. 여기서 계속 해야 되나? 네,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 쪽은 부산보다는 서울 쪽 기회가 많고 오디션 보는 것도 다 서울에서 많이 보고 이제 1년에 한두 번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긴 하던데 어쨌든 서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차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참 이게 저희도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다 보니까 결국은 부산에서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데 사람은 다 서울에서 써요. 예, 참 아쉬울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좀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럼 다시 이거 명품 학교 좀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서 말 그대로 특성을 가진 학교 명품 그것도 그냥 특성 학교가 아니라 명품 학교를 만들겠다는 그렇게 이제 거잖아요. 교육 과정을 좀 차별화하게끔 그 학교만의 특색을 가지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학교장한테는 학교 경영 자율권을 최대한 드리고 그 다음에 교사 수급 문제라든지 그 여러 가지 이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되고 물론 우리 학교가 명품 교육과정 운영 학교라 해서 그게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학부모 또 학생들이 그 학교를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신청을 하면은 한 1년, 2년 우리 계속 평가를 해보고 여러 이제 그 학부모나 또 우리 학생들이 볼 때 그 학교는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화된 학교라고 인정할 때 우리가 명품 교육과정 학교로 우리가 지정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약간 인센티브 제도를 당연히. 예, 예. 한다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는 교사의 어떤 수업 시수라든지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에 대한 어떤 경감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 교무 실무원을 조금 더 배치한다든지 하는 문제에서 그런 좋은 조건을 주고 좋은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뭐 그야말로 타 시도에서도 이 학교를 오고 싶어 할 정도의 어떤 학교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쵸. 이걸 통해서 결국은 상호 인근에 있는 학교와 같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산 전체의 어떤 그 교육력을 끌어올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학교마다의 경쟁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죠. 경쟁력이 네. 필요한 것 같고, 이번에 그 대학 보면 글로컬 대학 선정이 있어가지고, 대학. 대학들이 어마어마한 대학들이 거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많이 했고, 진짜 그게 체질 개선을 할 예, 정도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인생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이대로 가면은 결국 학교 간의 어떤 색깔이 나올 수도 없고 또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그 경쟁이라는 것도 이제 결국은 그 학교가 스스로 이렇게 경쟁에 좀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데 결국은 어떤 타의적인 것보다도 자율적으로 우리 학교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학교 내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의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야말로 멋진 학교를 만들어가는 이런 걸 있어야만이 같이 이 미래 시대에 결국은 교육의 어떤 질도 높이고 부산의 교육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만약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명품 교육이 이렇게 실현된다 그러면 바라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재능과 어떤 특성에 맞게 진로를 정할 수만 있다면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해서 취업까지 해서 부산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가능할지. 예. 뭐 단시간에 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결국은 지금은 우선 아이들이 대학도 서울로 가고 서울에 가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느냐 하면은 취업할 만한 기업이 없으니까 또 타시도로 유출되고 그럼 부산의 인구는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인데 결국은 대학의 경쟁력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산에 취업할 만한 기업을 계속 유치하는 이번에 그 부산시에서도 이제 그 글로벌 허브 도시 이런 걸 유치하는 이유가 결국 경쟁력이 있는 어떤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해외에 뭐 자본도 유치하고 부산에 있는 인재들이 결국 부산에서 정주하는 여기서 취업을 하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글로벌 허브 도시 유치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 부산 교육도 아이들을 어떻게 양성할 건지를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 저는 그냥 뭐 수도권을 그렇다 치고 이렇게 경남에 뺏기고 울산에 뺏긴다는 거는 좀 자존심 문제인 것 같고요. 오히려 거기서 와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간다? 아마 이 들으시는 아마 부산 시민들은 자존심 같이 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후보님한테 바라는 게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오는 아니 진짜 이 자존심 문제잖아요. 제 책임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울산 경남에 적어도 그 친구들이 부산에 올 수 있는 그런 정주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잠깐 다루고 좀 갈 텐데 학교 생활만큼 또 입시만큼 중요한 게 건강 문제인 것 같아요. 건강 문제 상당히 근데 어머니 되게 지금 자녀 둘이 키우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걸 많이 느끼세요? 저도 저 아이들 데리고 병원을 한 몇 번을 갔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아이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자세가 바르지를 못하고 조금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노출되다 보니까 척추 측만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 필라테스에 가면 또 교정도 해주고 그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신체 발달이나 어떤 그런 거를 학교에서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꾸 입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많이 고민을 하시죠? 원래 이제 척추청만증이나 뭐 간염병이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예방이라든지 조기 발견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어떤 다양한 체험 활동,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져야 되는데 오직 그 어떤 교과 학습 문제 이런 데 매달리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고 먹는 음식조차도 뭔가 조금 친환경적이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인스턴트 같은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기형적으로 뭔가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 데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해야 여러 가지 뭐 학업 중단 문제라든지 또는 뭐 생명 경신 문제라든지 또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그쵸. 디지털 문화 중독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예술 또 스포츠 활동 또 다양한 체험 활동을 아이들이
교과학습도 중요하지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네.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어떤 교육 정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도 보면 이렇게 그 정신의학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가요. 지금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제가 요 최근에 들은 얘기도 정신과 진료 받으러 오는 아이들 네. 중에 10대가 많다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고 왜 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주로 이제 교우 문제, 가정 문제, 또는 진로 문제 이런 것들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든지 간에 어떤 교우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적극적인 어떤 상담 활동, 또 치유 프로그램, 또 예방 활동 이런 것들은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공약 중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종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하는 이유가 한 아이의 어떤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치유 인프라와 같이 연계해서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던 건지 또는 치유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온 마을이 같이 나서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는 좀 진짜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우리 후보님한테 바라는 게 있다. 일단은 중고생 청소년을 2명을 키우다 보니까 가정에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교육비를 통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그래서 후보님 공약처럼 뭐 유치원 무상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타 도시에 비해서 고교생들한테 들어가는 가정의 부담도 상당히 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셔서 아까 말씀처럼 교육비를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후보님들 마지막으로 고교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교육비를 좀 낮춰주고 좋은 교육으로, 즉 공교육을 조금 내실화시켜서 교육비를 줄여주면은 아이 키울 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특히 오늘 우수한 학생들이 타시도로 이렇게 유출되는 문제는 결국 부산에 있는 학교를 명품 학교로 만들어서 또 특목고는 특목고대로 경쟁력을 갖춘 학교를 만들어서 타시도보다는 부산에 있는 이 우수한 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결국은 이 아이들이 부산에 정조해서 부산의 인구가 유출되지 않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